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축구 토토 44회차 최종 분석 및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 내용을 많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최종 픽 자막을 안 넣는 거예요. 최종 픽을 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안 듣고 최종 픽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제 분석한 내용들을 빨리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올려드리는 최종 픽이기 때문에 자막이 많이 안 들어가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종 분석 및 픽 공유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구독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경기 에버튼 대 아스날. 에버튼은 주중 레스터시티와 카라바오컵 8강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2대2 무승부로 페널티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에버튼이 패배를 기록을 했죠. 먼저 올려드린 경기력 영상에서 에버튼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에버튼의 최근 폼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에버튼은 주중 경기에서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했다라고 보여요. 경기가 끝날 때 선수들이 무릎을 잡고 심호흡을 거칠게 쉬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또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에버튼은 안첼로티 감독이 새로 부임 예정이고 아스날은 아르테타 감독이 새로 부임 예정입니다. 빠르면 주말 두 팀 모두 감독 데뷔전을 치를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아르테타 감독의 부임이 팀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지만 에버튼은 현재 지금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던킨 퍼거슨 감독이 선수들과 굉장히 끈끈한 모습, 즉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고 골을 넣으면 미친 듯이 막 방방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들을 경기장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 안첼로티가 부임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에버튼은 역시 칼버트루인과 히살리숑을 앞세워서 4-4-2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스날은 오바메양, 라카제트, 페페를 활용한 4-3-3 전술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은 에버튼의 정배당이 주어졌지만 현재 아스날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에버튼은 정배가 10번 들어왔지만 3번밖에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7승 4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최근 경기력으로는 에버튼 사이드를 봤지만 과거 맞대결 전적이나 주중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큰 체력 소모 그리고 새로운 감독들로 인한 영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에버튼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본머스 대 번리. 본머스는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얼떨결에 한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첼시에게 많이 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언제까지나 첼시의 승은 운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경기는 4-5-1 전술로 조슈아 킹을 원톱으로 라인업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적인 번리를 상대로 킹의 공격이 먹혀들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수비를 기본 바탕으로 타겟 공격을 하는 번리고 선수들 평균 신장이 본머스의 평균 신장보다 2.2cm나 높은 번리이기 때문에 공격면에 있어서는 번리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번리나 본머스는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번리의 반스와 우드를 상대해야 하는 주전 센터백 자원인 나다나케와 쿡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건 굉장히 본머스에게는 큰 손실로 보여요. 하지만 두 팀 모두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경기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력은 두 팀 모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승부를 기본 바탕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당은 본머스의 정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본머스는 정배가 2번 들어왔지만 정배가 들어왔을 때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5승 7무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골 싸움이라고 볼 때 그나마 부상자가 거의 없는 번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본머스의 무패 투픽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사우스햄튼. 아스톤 빌라는 주중 리버풀 유스와의 경기에서 5대 0으로 진정한 프로의 세계가 얼마나 레벨 차이가 큰지를 보여줬고 분위기를 주말 경기에 이어가기에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수비 시에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아스톤 빌라지만 공격력에서만큼은 그릴리시, 웨슬리, 조타를 앞세워서 윙을 활용한 공격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수비 시에 상대편 윙 플레이어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많은 크로스를 허용하고 사우스햄튼 역시 수비 잔실수가 많습니다. 공격 면에서는 슈팅 숫자는 많이 가져가지만 유효 슈팅 숫자는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사우스햄튼이에요. 배당은 아스톤 빌라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 정배가 4번이 들어왔고 2번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4승 3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있어 사우스햄튼보다는 에스턴의 공격진이 찬스를 만들어내기에 좋아 보여요. 또한 3연패 중이기 때문에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리그 4연패까지 할 만한 선수 구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셰필드. 브라이턴은 4-3-3 전술로 트로사르, 무파이, 그로스를 앞세워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를 치렀고 점유율을 65% 이상 가져가면서 많은 기회를 가져왔지만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다고 보이고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슈팅도 12개의 유효 슈팅이 8개나 됐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무파이의 한 골만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빌드업 과정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고 점유율을 높이면서 하는 축구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4-2-3-1 전술로 역시 낮은 지역부터 빌드업을 해가면서 무파이의 한 방에 맡기는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셰필드는 3-5-2 전술로 맥골 드립과 무세를 앞세워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치렀고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많은 슈팅 숫자는 아니지만 유효 슈팅을 많이 가져가면서 플렉 선수의 멀티골로 승리를 거뒀죠. 역시 공격 시에 많은 인원들이 공격에 가담을 해서 크로스에 의한 슈팅이나 세컨볼을 노리는 공격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인원이 공격에 가담하는 게 일부 리그에서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셰필드예요. 하지만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플렉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결장하는 건 셰필드에게 큰 손실로 보입니다. 배당은 브라이턴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브라이턴에 정배가 7번 들어와서 2승을 거뒀고 2승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배 5번 중 무승부가 4번이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7승 0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셰필드는 플렉 선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브라이턴의 최근 슈팅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4경기 연속 이기든 지든 득점에는 성공했다는 게 좀 커 보이고 셰필드가 원정 무패 행진이 너무나도 길었다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뉴캐슬 대 크리스탈. 뉴캐슬은 3-4-3 전술로 아추와 캐롤, 조엘링턴을 앞세워서 번니와 경기를 치렀죠. 확실히 막시맹이 없는 뉴캐슬은 돌파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번니와의 경기에서 골대 안으로 슈팅하는 유효 슈팅도 하나도 없었고 수비 실책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많이 보여줬어요. 크고 작은 부상인 막시맹, 존주셀비, 알미론 없이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이고 앤디 캐롤을 원톱으로 5-4-1 전술로 조엘링턴, 롱스태프, 아추가 뒤를 받쳐줄 걸로 보이지만 그닥 공격에 있어 신뢰가 가지 않는 조합이에요. 상대편 크리스탈 팰리스는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4-3-3 전술로 아예우, 벤테케, 자아 선수를 앞세워 경기를 치렀으나 확실히 점유율 측면에서는 브라이턴에 밀렸고 슈팅 숫자에서는 거의 대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번니, 본머스, 와포드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했고 브라이턴에게 한 골만을 실점을 하면서 실점에 있어서 강팀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많은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게 크리스탈의 좋은 점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역시도 굉장히 저득점 양상의 경기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막시맹이 없는 뉴캐슬은 계속되는 크로스에 의한 타겟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나 같은 스타일의 번니를 상대로
크리스탈이 원정에서 0대2로 승리했던 것을 보면 캐롤을 이용한 타겟 공격은 크리스탈에게 먹혀들 것 같지 않습니다. 배당은 뉴캐슬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뉴캐슬에 정배가 4번 들어와서 2번 승리를 거뒀고 나머지 2번은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3승 2무 7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이 홈의 이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부상 선수의 팀 내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한 크리스탈은 수비가 좋고 득점에서는 자하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하만 잘 막는다면 이 경기는 뉴캐슬이 패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단통부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노리치 대 울버햄튼. 노리치는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역시 푸키 원톱을 앞세워서 경기를 진행을 했고 의외로 1대1 무승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축구토토 43회차 경기에는 안 들어와 있던 경기였지만 이 경기 역시 이변이 나왔죠. 노리치가 이렇게 간혹 강팀들을 잡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강팀들의 경우 수비 라인이 빌드업 과정에서 많이 올라가 있어서 상대방 역습 상황 시에 옵사이드 라인이 뚫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상황에 푸키 선수에만 의존하는 공격은 좋아 보이지 않고 또한 푸키 선수가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푸키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격 전개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에요. 울버햄튼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3-4-2-1 전술로 라울 히메네스를 앞세웠습니다. 수비 시에 스피드와 드리블이 좋은 알리나 모우라에게 자주 뚫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 협력은 좋아 보이는 울버햄튼이에요. 공격 시에는 역시 조타, 히메네스, 트라우레의 호흡이 좋고 사이드에 트라우레의 돌파에 의한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골을 기록한 트라우레의 골도 골이지만 피지컬은 거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투잡을 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나다고 보여요. 그리고 울버햄튼은 경기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랜만에 주중 휴식을 제대로 취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체력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푸키에게 한 방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가 울버햄튼 수비수들을 상대로 먹힐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확실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많은 울버햄튼이 유리해 보입니다. 배당은 노리치에 역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노리치가 역배가 15번 들어와서 2번을 제외하고 모두 비기거나 졌고 패배의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5승 4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이 경기력 면에서 노리치보다는 훨씬 탄탄하다고 보이고 엄청나게 긴 무패 행진을 이어오던 울버햄튼이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오면서 무패 행진에 시동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노리치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헤타페. 비아레알은 지난 세비야 원정에서 놀랍게도 승리를 거뒀어요. 리그에서 6경기 동안 승이 없던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승을 가져올지는 몰랐네요. 점유율 면에서 완전히 세비야에게 밀리고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에서도 밀렸지만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울 알비올과 에칸비의 득점이 있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는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운이 좋았던 걸로 보여요. 반면 헤타페는 컵 경기를 포함해서 5연승을 달리면서 5연승도 모두 무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비아레알 원정에서 비아레알 원정에 약한 헤타페지만 지난 1월 비아레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극복을 했다고 보이고 최근 헤타페의 공격력 또한 화력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은 비아레알에 정배가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비아레알에 정배가 8번 들어와서 4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5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헤타페가 유리해 보이지만 홈 이점을 무시 못하는 라리가이기 때문에 서로 경기를 했을 때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고 직전 5월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2연속 무승부는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발렌시아. 바야돌리드는 11월 초 마요르카를 상대로 승리 이후에 리그에서 승리가 없어요. 또한 그 후 5경기 동안 한 골도 기록을 못하면서 득점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반면 발렌시아는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먹히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는 등 최근 10경기에 1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 파레오 모레노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고메즈, 가메이로 같은 주축 선수의 부상은 좀 아쉽습니다. 배당은 바야돌리드의 역배가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바야돌리드 역배가 9번이 들어와서 2번 승리를 했지만 의외로 역배를 받고 무승부를 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3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에요. 저는 이 경기 발렌시아가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바야돌리드가 역배임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바야돌리드의 승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보이고 저는 이 경기 바야돌리드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 레가네스 대 에스파뇰. 레가네스는 최근 2경기에서 1승 1무로 무승의 분위기에서 탈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대들이 하위권에 있는 셀타비고와 알라베스라는 점은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가네스는 직접 프리킥이나 중거리 슛에 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지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파뇰은 그나마 2연패를 직전 베티스전에서 무승부로 끊어냈습니다. 베티스를 상대로 2득점이나 했다는 건 고무적으로 보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가 그나마 좋지만 개개인의 실수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게 안 좋은 점으로 보입니다.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올해 2번의 맞대결에서 에스파뇰이 홈과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레가네스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레가네스에 정배당이 6번 들어와서 2번밖에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5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에요. 저는 이 경기는 경기력 측면에서는 두 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보고 있고 에스파뇰이 전 경기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괜찮은 경기를 펼쳤고 올해 레가네스와의 2번의 맞대결에서 홈과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는 점으로 볼 때 에스파뇰의 승도 배제를 할 수 없고 두 팀 맞대결 기록으로 볼 때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거를 참조해서 저는 이 경기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 오사수나는 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2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어요. 4-2-3-1 전술로 아빌라를 원투브로 골을 누렸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하기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홈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는 등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오사수나예요.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면서 롱볼과 중거리 슛으로 일단 슈팅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게 특징인 오사수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전 경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강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야르사발, 웨데가르드, 이삭 같은 공격 자원들이 버텨주고 있어 든든해 보입니다. 점유율 축구와 패싱 플레이를 중요시하는 소시에다이고 바르셀로나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당은 오사수나에 역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오사수나에 역배당이 11번 들어와서 2번밖에 승리를 못했고 7번을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4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에요.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가 경기력 면에서는 소시에다에 밀릴 것으로 보이지만 오사수나가 역배당을 받았을 때 무승부 빈도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에 물을 받쳐야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베티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베티스는 3연승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 경기 에스파뇰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3연승에서 연승이 끝났습니다. 연승을 끝내게 된 상대가 꼴찌 에스파뇰이었다는 게 좀 그렇죠. 최근 5경기에서 매경기 실점을 하는 모습은 베티스의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스와 리그에서 2연속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좋지 않았던 경기력에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했고 3경기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또한 기본적으로 선수 엔트리 면에서는 좋아 보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배당은 베티스에 역배가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베티스에 역배당이 8번이 들어왔고 역배당을 받았을 때 베티스는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배정된 주심은 홈 기준 5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에요. 저는 이 경기 최근 살아난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베티스가 역배당을 받았을 때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다는 데이터에 중점을 둬서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토트넘 대 첼시. 토트넘은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해리케인을 앞세웠죠. 마지막 1대1 동점 상황에서 극적인 베르통원의 헤딩 극장골로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수비 시 아직까지도 실수가 자주 보이고 무리뉴 감독의 전술상 공격 자원들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격 시에 템포가 약간 느려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죠. 첼시는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아브라함을 앞세워서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찬스에도 본머스의 많은 수비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다가 후반 막판에 고슬링 선수에게 어이없는 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승을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선수가 수비 가담이 많아진 토트넘이기 때문에 첼시가 본머스와의 경기처럼 쉽게 뚫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 시 높은 크로스에 의한 헤딩슛이 아닌 드리블에 의한 슈팅이 많은 첼시의 아브라함보다는 발이나 머리를 발이나 머리 이용한 공격에 능하고 또한 어시스트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해리케인 선수를 가지고 있는 토트넘이 공격에서도 유리해 보이고 이선 자원들, 즉 손흥민, 모우라, 알리 선수들이 토트넘의 첼시의 이선 자원들보다는 공격에 있어 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배당은 토트넘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토트넘 정배가 12번 들어와서 7번 승리를 거뒀지만 감독 교체 이후에는 정배가 들어오면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배정된 심판은 홈 기준 11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에요. 저는 이 경기 경기력으로 볼 때 최근 물이 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 홈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토트넘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레반테 대 셀타비고. 레반테는 헤타페와 발렌시아에 2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좋지 않았으나 그라나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었죠. 12월 들어와서 두 경기 동안 매경기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력에 있어서는 강해 보이는 레반테입니다. 마르티와 바르디, 로치나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셀타비고는 최근 3경기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믿을 건 아스파스밖에 없는 셀타비고이고 원정 경기에서는 완전 힘을 못 쓰는 셀타비고예요. 원정 8경기에서 1승밖에 없습니다. 최근 레반테에게 홈에서 4대1로 대패를 당했다는 점도 참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은 레반테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레반테가 정배가 6번이 있었고 3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배정된 주심은 홈 기준 3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에요. 저는 이 경기 승리의 기운을 타고 있는 레반테가 홈에서 셀타비고를 상대로 승리하기에 충분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레반테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빌바오. 이 경기는 사실 바르셀로나와의 주중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레알 마드리드의 승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레알이 압도적이고 원정 빌바오는 믿고 거르는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리그 원정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고 10경기에서 6경기를 무득점을 기록을 하는 등 원정 최악의 빌바오예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배당 이런 걸 다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44회차 14경기 분석 및 픽 공유를 드렸고 여러분들 제가 공유드린 분석 내용 잘 참조를 하셔서 좋은 픽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